12월 28일 2020년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강군 옥중 투쟁하신 지가 1369일째 되는 날입니다. 공화당은 지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서청대 삼거리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하고 온 국민들, 특히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많은 수감자분들의 건강과 또 나름대로의 어려운 수감 생활에 대한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136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정말 이 악랄한 정치 보복을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월목 이틀 많은 고통으로 병원을 다니시는데 지난 주에는 편찮으셔서 병원도 못 가셨어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대법원 판결 부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병합으로 돌리면서 이게 뭐 언제 심리를 한다 이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미뤄놓은 상태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도 너무 악랄하다. 또 한편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 계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좌파 언론들이나 기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보수 언론들조차도 또 국민의힘 탄핵 이제 정당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이 정치 행태를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묻고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강을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는다고 해서 총선 때 참패해놓고도 아직 반성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우리가 12월 24일에 추리 점등식을 하고 25일날 방문의 날로 정해서 감동의 장미꽃 행렬을 봤습니다. 중앙당에서 그렇게 많이 참여를 제재하고 억제를 부탁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동지들께서 335 오셔서 특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대통령께 동지들이 한 분 한 분 주신 장미꽃을 전달했고 수감시설에 장미꽃 전달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추리를 설치하고 장미꽃을 가져왔다고 크리스마스에 이런 의사 전달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2017년 8월 30일 창당했고 5월달부터 우리가 이 정권이 만들어지는 5월 9일 이후에 이 정권의 부도덕함 또 정통성이 없음 또 이 탄핵 정국에서 촛불 세력들의 쿠데타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찬탈 뭐 이것이 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확연히 증명이 된 겁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 무능한 정권, 무책임한 정권, 대한민국의 체제를 거부하는 정권, 이러한 정권이 들어오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문재인 4년차에 들어와서 우리는 전 국민이 이제 보고 듣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에 가까운 상황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 2020년, 특히 2020년, 2019년
문재인 정권 4년차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을 사회주의 연방제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안보 국방을 흐트려버리고 그 균형점을 깨버린 겁니다. 한미 동맹을 와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김일성이 얘기했던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깨버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체제에 대한 이념과 사상조차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극단의 극자 활동들, 극사회주의 활동들을 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기업의 규제를 250개까지 넣으면서 저렇게까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가했다는 겁니다. 신케인즈 이론, 소위 좌파 중남미 국가 이런 나라에서도 다 실패했는 신케인즈 이론을 들고 와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그 양극단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전국 이전에도, 중국 폐렴 전국 이전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규제에 이제 이길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어요.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민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잘된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잘된 나라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4년차 동안 했던 일입니다. 첫째는 안보 국방을 무너뜨리면서 사회주의 길을 가려고 했고, 이념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들고 와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점. 세 번째는 권력을 장악해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비판, 어떠한 국민의 원성도 마이동풍,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4년 동안 했던 일, 이 세 가지로 핵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말기 증상이 나타나고 랜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혹은 속은 것을 알았는 지식이나 국민들 중에서 이제는 깨쳐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겁니다. 그 용기 누가 줬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문재인 정권 4년차 동안 했던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길을 만들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일파들의 장기 집권 업무를 마련하는데 이 4년을 다 보냈다. 결국 국민들께서 이제 아셔서 저는 국민들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 정통성이 없는 정권,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권,
전 세계가 사회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아는,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술책. 결국은 그 결과는 그들이 하던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공화당은 2017년 5월달부터 투쟁의 길로 들어왔고, 그전 2016년 그 겨울부터 투쟁의 길로 들어와서 그들의 이 업무 계획을 우리는 미리 알고 끊임없는 투쟁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 또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무책임과 독선과 독재가 가능했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1야당의 역할이 없었다. 오히려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정체성이 모호한 비대위원장을 놓아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중요한 역사의 문제, 또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냥 좌파들하고 똑같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어때도 괜찮다는,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72년의 정당사, 우파의 정당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정당했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또 잘못된 대통령께서, 죄 없는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 있는데도 탄핵을 묻어버리고 가자는 그 비도덕성, 비윤리성을 가지더라도 자기들이 정권만 잡으면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환상에 젖어 있는 세력,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내각제 세력이고, 지금은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중도 좌파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의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중심 세력으로 되면서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우파정당,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거짓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는, 또 그것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고 정말 국민의 저항권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 그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했다. 세 번째는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 공화당은 지난 7.4 전당대회 때 이제 암흑의 시대다, 선과 악의 전쟁이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진실과 정의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4년 가까이 처절한 투쟁을 하는데 용기 없고 비굴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제1야당의 역할은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드는 그야말로 이중대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이 국민의힘의 야당성을 가지고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 3가지와
국민의힘의 실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화당은 이미 4년 전에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의 차별화를 시킨 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서 4년 2017년 5월 28일 그 이후에 중요한 시점에 창당, 대한애국당 창당, 또 우리 공화당, 또 7.4 전당대회 등등 중요한 시점에 제가 했던 연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지들의 이 애당심과 애국심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정당은 72년 정당서에 정말 위대한 민초 국민의 정당이 생긴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겨울에도 영상 35도 이상의 그 더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거짓을 알리고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투쟁해 주신 동지들께 2020년 마무리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투쟁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우리가 가는 위대한 자유혁명의 길에는 돌뿌리도 있고 작은 색강도 있고 작은 산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언론 방송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지만 국민들로부터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대한민국 제3당으로서의 여정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위대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길거리마다 지역마다 서명대를 운영해 주신 서명대 단장님과 서명대 회원님들, 또 1인 시위를 위해서 곳곳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현수막 작업을 위해서 굴철주야 현수막을 작업해 주시고 차량 수루를 해주시고 작은 기자회견 투쟁이라도 끊임없이 해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 또 대통령님께 우리 공화당 또 바깥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음을 엽서를 통해서 매주 엽서를 해주시는 엽서팀, 또 현장에 참여는 못하지만 당의 재정을 위해서 특별당비 혹은 후원금을 내주시는 당원분들, 또 당원은 아니지만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옳았다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고마움, 또 당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무처 위원들이 큰 정당이나 작은 정당이나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그런데도 빛나지 않는 데서 고생해주신 사무처 분들, 저와 함께 1기, 2기 지도부에서 함께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러지만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지도부분들께 오늘 2020년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이 불종의 시대, 거짓의 시대, 불의의 시대에 그래도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 비겁하고 비굴한 그들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2021년 1월 1일부터 더욱더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확장성과 선명성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자유혁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2020년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깊이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에 제가 부산 지역 서명대를 쭉 둘러봤는데 좀 확연한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서명대를 차려놓은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이 상징처럼 부산 서명대가 부산의 상징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공화는 어디나 저기에 있구나. 저기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면서 우리를 맞이해 줄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낌 없이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입당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의 투쟁을 통해서 드러난, 또 서명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진정성이 일반 국민들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국민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을 좀 더 우리가 그게 매진한다면 우리가 정말 딱 우리 당의 위상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의 그 변화 과정을 보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그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이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니까 이제는 법원 조사도 공개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사법개혁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히니까 이제 또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집권 세력의 뜻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들을, 거슬리는 세력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권 세력, 현 집권 세력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백신조차 확보하지 못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에게 속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말로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 이미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기 시작한 국민의 바다 속으로 더욱 들어가서 2021년에는 우리 당이 명실상부한 정말 제3당, 아니 우파의 유일한 대한정당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정말 어려운 투쟁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대우 전체장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우리 당원님들의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한 사랑과 또 탄핵을 외치는 바람을 보니까
이 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욱더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정말 당원님들 그런 지지와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당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꿈을 꿨어요. 뭐 다른 당원님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면은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현 정부가 지금 주사파 장기 독재 음모에 대해서 뭐 연일 국민의 여론과는 또 역사적인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 권력을 유지하고 과도한 이념이 투영된 정책과 노선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그래서 대선 아마 시나리오까지 지금 스스로 또 짜면서 몰아치는 내년 한 해가 될 텐데, 그 길목에서 우리 당의 그 책무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은 뭐 요즘 저희들이 항상 보고 있는 리얼미터 계속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YTN이나 같이 하는 여론조사 리얼미터 오늘 또 아침에 발표된 걸 보더라도 지지율은 계속 지금 최저치다. 물론 지지난주에 35%대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리얼미터도 오늘 또 36.7%, 리얼미터에서는 최저치로 나왔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부정평가는 최대로 59.7%, 어떤 여론조사는 60%대를 넘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여론이 안 좋고, 이 주사파 정권의 한계와 부도덕성, 그리고 반헌법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거를 대주권 여당이 받아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시장을 잘 개척해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과거 야당 지도자들이 어둠의 시대에 보였던 그런 결기와 리더십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 빼고는 선명하게 투쟁하는 당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뭐 리얼미터만 보면은 여기 국민의힘이 33.8% 오늘 아침 겁니다. 민주당은 29.3%, 4.5%나 국민의힘이 유일한 제도권 야당으로 앞서는 거 나오는데, 이런 좋은 환경인데도 아직도 뭐 정치공학적인 그런 세법에 의해 가지고 문재인 씨 손들어줬던 안철수 씨 끌어들여서 중도로 어떻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 치르고 그거를 모델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이런 아주 가장 편안하고 귀족 정치만 하는, 무사한이란 정치만 하겠다는, 그냥 국회에 앉아가지고 저 주사파들 똥볼 차면 그거 받아먹어가지고 중도론 표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악수하고 정치하겠다는 이 발상이 저는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 되면 문재인 퇴진 외치고, 윤석열 케이스에서 보다시피 직권남용으로 모든 게 법원에서 부정되는데, 이제는 퇴진으로 막 몰아붙여서 국민을 결기를 몰아붙여서 대선까지 가도 이 정권이 지금 깔아놓은 제도적인 틀과 여러 가지 제약들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 다 표로 연결될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지금 정진석 씨도 뭐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장 맡고서 중도나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야권은, 제도권 야권은 내년에도 큰 기대는 어렵겠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도권 내에 야당이 없다 보니 갈 수 없이 여기다 지금 지지율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당이 이럴 때일수록 역할을 충실하게 그 제도권 야당이 못하는 역할을 우리 당이 좀 대신해야 되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를 하든 안 하든 그거를 정부에서 입법 예고가 아니고 공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렌토스 인권위원회뿐만 아니고 뭐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일본의 뭐 아시아신문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무시하고 가겠다는 이 정부의 발상은 국내 정치에서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백신 확보 못한 그런
후진적인 태도를 국제사회에서도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는 이런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 씨도 워싱턴에 우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썼고,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리스 스미스 거죠.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양당 같이 추진하는 공동위원장도 청문회 개최가 아직 1월달에 예고되어 있고, 또 미 하원의 대표적인 지원파 의원인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도 중대한 수정을 해라, 이거 안 된다, 수정해서 절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이 나오고 있죠. 또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면은 국무부 장관 물망에도 지금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거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국가인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공포해가지고 실행하면은 차기 정부가 미국에 들었을 때 과연 어떤 한미동맹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다 지금 이그러져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또 시작부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오헤나 칸타나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 연일 지금 우리 정부에 제보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보내고 이런 입장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된 악법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당에서 전단지도 말려서 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은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에 먹칠을 하고 차기 행정부하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입법 시행을 미루고 제고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 한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데 대해서 정말로 내년 한 해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에서 투쟁하신 지 1369일째가 되는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2020년은 우리 공화당이 말한 대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서도 부동산과 중국 폐렴이 그 큰 두 축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한눈이 팔려있는 사이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북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어느 곳에서도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물품 교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수많은 범죄들이 법원과 검찰에 의해서 덮여지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권력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의문스러운 죽음들이 이어지는 2020년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24번의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점점 일반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집을 가지지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집 한 채를 얻겠다라고 하는,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꿈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서서히 사라져서 이제는 그 꿈이 정말 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폐렴은 정치방역, K방역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신 문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백신 문제만 한번 봐보죠.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몸을 감염시키는 치료법을 굉장히 오래되고 사람마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방식을 구태여 사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국민들에게 맞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백신이 팔리지가 않아서 SK와 OEM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팔리지가 않아서 급하게 산 게 아니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백스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백신을 동등하게 나누자라는 기구를 통해서 또 백신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느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이 단체,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국민의 120%가 맞을 백신을 구했다고 하는데 굳이 코백스에서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것으로 직진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혹이 국민들에겐 불행이지만 어찌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야당에게는 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정치 논평가가 된 마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을 하고 끝입니다. 암흑의 시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시대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위선적인 야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4년여를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정말 이 암흑의 시대에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국민들께 용기를 드리는 정당, 국민들과 함께 자유혁명을 이루는 우리 공화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힘차게 한번 신나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27일 일요일까지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이번 주는 어제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빠진 것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은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양천구 팀이 이틀 동안 신정 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송파구 을팀이 이틀 동안 가락시장역 7번, 8번 출구 석천호수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로구팀이 이틀 동안 신도림역에서, 광진구팀이 구의역 4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은 8일 동안 부산시당팀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장소로는 서면국민은행 앞, 서구청 앞, 자갈치 농협 앞, 연산역 14번, 16번 출구, 동래역 1번 출구, 대연 내거리, 부전시장 농협, 남포동 롯데리아, 서구 당사, 우심프라자 동원아파트 제1약국 앞, 기장교회 맞은편 핸드폰 가게 옆 인도, 대천 공원 입구, 북구 덕천동 백양대로 1200 다이소 앞, 서면 국민은행 앞, 사상구 주례동 럭키아파트 앞 쉼터, 부전시장 농협 앞, 사상구 주례동 럭키아파트 앞 쉼터, 진시장 경남은행 건널목 부부 한의원 앞, 북구 화명동 롯데리아 앞, 일광역 앞 대로변, 해운대 NC백화점 앞, 사상구 신모라동 제1약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북구팀이 이틀 동안 칠곡동 아울렛 북비산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남구팀이 사흘 동안 서문시장에서, 달성구팀이 나흘 동안 구지시장, 현풍 도깨비시장, 외관시장, 문양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서구팀이 이틀 동안 중앙시장에서, 그리고 완정역 1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평시팀이 부평시장, 인천시당팀이 굴포천 롯데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이틀 동안 대전역에서, 유성구 갑팀이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시당팀이 사흘 동안 수암시장, 호계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파주시 갑팀이 금촌역에서, 수원시팀이 지동시장,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과천의왕팀이 인덕원역 3번 출구, 성남시팀이 모란시장, 광명시팀이 광명역 내거리, 남양주시팀이 호평 이마트, 시흥시팀이 산미시장, 부천시팀이 부천역 2번 출구, 광명시팀이 광명 내거리역 3번 출구, 시흥시팀이 산미시장, 남양주시팀이 덕소 우리은행 앞, 과천의왕팀이 과천종합청사역,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천시팀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원주시 을팀이 이틀 동안 원주중앙시장과 원주중앙통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춘천시 갑팀이 이틀 동안 원주중앙시장과 춘천풍물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구미시 갑팀이 금오산 대주차장 앞에서, 경산시 팀이 하양시장, 포항시 북팀이 오천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은 충남도당팀이 천안고속터미널역 신세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은 충북도당팀이 증평재래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도당팀이 거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산시팀이 이틀 동안 양덕동 홈플러스와 마산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입니다. 진추모팀이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서명인수 7,537명, 일반당원 1,780명, 책임당원 514명, 토탈 서명인수 7,537명, 당원수 2,30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서명대회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당원 동지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연말, 연초 한번 신나게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끝자락에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1년 동안 열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집이었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하는 것은 다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 노고에 정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다가오는 또 신축년 2021년 한 해도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투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다가오는 게 세금 폭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능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하기 힘든 나라, 장사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고, 또 엉망진창 부동산 정책으로 집 사기 힘든 나라, 사람 잡는 킬 방역으로 이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 희망은 못 줄 망정, 아니 백신은 못 줄 망정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투척할 준비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오르는 세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먼저 종합부동산세율이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0.6에서 2.8% 인상됩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최고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기본 공제액을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10.4% 인상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적용 비율도 90%에서 95%로 5%가 인상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현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0억 초과 구간이 신사율되고 세율은 현 42%에서 45%로 5% 인상됩니다. 중과세율도 인상되어서 현행 조정 대상 지역 중과세를 적용하면 2주택 이상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로 3주택 이상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로 인상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40%에서 70%로 1년에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현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거에서 무려 60%로 인상됩니다. 9년권은 현 50%에서 각 70, 60%로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오르면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1에서 2%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2.89%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1.2%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2017년부터 4년 동안 그 인상폭이 무려 76%입니다. 이는 지역 가입자에게 바로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집 있는 게 죄가 되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칸 갖는 것이 적폐가 되는 나라입니다.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재테크하는 것이 죄악이 되는 나라입니다. 가진 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세금을 빙자해 약탈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쥐꼬리만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국민을 사육하고 길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국민을 걱정하는 척하고 부동산 과열을 막는 척하지만 지금 현실을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빵꾸가 나버린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난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포퓰리즘으로 아마 혈세를 자기들 돈이냐 마구 쏟아내면서 뒤에서는 곡절로 국민들에게 삥을 뜯고 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을 국민들을 상대로 염치도 없이 양심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양아치 일진은 바로 문재인 일당들이요. 양아치 이진은 일진에 굽신거리며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 땄다고 해벌레 좋아하는 어딘가 약간 모자란 일당들일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빚을 지게 된 사람의 60%가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어깨에 부채를 안고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청년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든 나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을 죽이고
과도한 세금으로 중산층을 죽이고 규제밖에 없는 정책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죽였습니다. 그들 자식을 향한 이중잣대는 청년들의 꿈을 죽이고 그들의 잘못된 성의식은 여성들의 자존심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비리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죽였고 불법위원, 조작, 기획, 탄핵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죽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키우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하신 이 나라가 더 이상 이 양아치 집단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 꼭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해가 다가갑니다. 제가 몇 분들께 덕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 임종석 씨, 제가 좀 덕담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대통령이 외롭지 않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새해에는 꼭 같이 깜방 가시기 바랍니다. 조국 씨도 아름다운 구속 말씀하셨죠? 이번에 마눌님의 아름다운 구속 축하드리고 새해에 꼭 두 분 사랑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창흠 씨, 강남과자 S커피 얘기하시는데 강남과자 S커피는 고사하고 영치금 쇼핑을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미애 그날이 꼭 온다 얘기하는데 그 당신의 그날, 우리의 그날이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또 그날은 꼭 온다. 그날은 곧 제삿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문재인 씨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교정시설을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패키지로 아마 새해에 가게 되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해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전선에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또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참 힘들지만 보람찬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공화당에게 승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게 각자 우리 또 힘을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의 2020년 마무리 최고위원회입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정말 중국 폐렴이 주변에 다가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웠던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중국 폐렴은 아니지만 각자 건강에 유의를 해주시고 어떤 우리 투쟁을 하는데도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한근영 씨는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재원호 사무총장은 추운 데서 이렇게 활동들을 좀 많이 하다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침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와사가 오는 경우라서 침 맞고 오늘 세브란스 병도 하고 이런 좀 다른 짐책이 아니겠느냐. 빨리 복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비공개 때 하겠습니다. 오늘 서명대 여러분들 발표 보셨지만은 우리가 서명이 7,537명이 하셨고요. 당원 전체가 2,302명, 2,000이 일주일 사이에 물론 지지난 토요일 일요일부터 들어갔습니다. 2,000이 넘었다는 거 하고 일반 당원이 1,780, 책임 당원이 한 주 동안 524명의 책임 당원이 넣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중국 폐렴 전국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서명 활동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서명대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기존 운영팀의 서명 운영은 한 8개, 그 다음에 새롭게 조직위원장들이 이제 기존 운영팀에 중복된 분들은 이제 조직위원장 54개, 현재 총 가동할 수 있는 총팀이 102개거든요. 102개 중에서 한 40개 정도, 그렇게 반도 안 되게 이제 가동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서명대가 답이라는 것은, 아무튼 이제 중국 폐렴 상황에서는 서명대에 10건 이상 서명대에 있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서 인원을 조금 줄이고 최소 정도 5명 정도 이렇게 서명대를 그렇게 크게 막 안 해도 되니까 서명 받는 분, 입당 원서 받는 분, 뭐 당번 하나 주는 분, 관리하는 분 등등해서 한 5건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나누면은 서명대가 좀 더 커지겠다. 왜냐면은 또 하나는 자기 지역 서명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 서명대 하면 남은 지역 가서 막 떠드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조직위원장, 특히 조직위원장들은 자기 지역 서명, 또 타 지역이 서명대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건 되지만은 자기 지역 서명대를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공화당은 뭐 보여주기식 이런 거 안 하는 정당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 지역 서명대 활성화가 최관건이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당 이제 전체 조직위원장이 225개의 호남 지역을 빼면 호남도 이제 전북 지역에 들어갈 생각인데요. 세종 지역도 중앙당 차원에서 좀 방법을 찾아서 세종 서명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에 이 세종시당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화시하는데 세종시당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세종시에 대한 특별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는 거. 현재 조직위원장 신청자가 4분이 더 있고 당협위원장 3분이 있어서 조직위원장이 119분이 됩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36분이 당협위원장이 돼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시도당 위원장 제3기 출범을 1월달 중순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관리 시도당이 이미 반 가까이가 나와 있어서 시도당 위원장 임명이 그렇게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애당초에 생각했던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시도당 위원장을 뽑고 이런 절차는 지금 대통령이 나오시기 전까지 비상 상황에서는 이 진척도 늦어졌지만은 조직위원장에서 당협위원장 넘어가는 경우도 늦었지만은 또 조직위원장 그 구성이 안 된 시도당도 있고 이래서 시도당 위원장을 뭐 이 사람 뽑고 이 사람 비워놓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무튼 연임하는 지역하고 지금 새로 교체하는 지역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이 이제 교체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그럴 것 같으면은 기존의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추천을 받고 또 우리 최고위원들 지도부에서도 좀 추천을 해서 지역 여론을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분에 대해서. 우리 당을 아시는 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이 정체성,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이 진실, 그 다음에 정의,
이 거짓과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그 진실 정의의 정신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11일 날 3기 시도당 그 1선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이미 논의를 다 끝냈고요. 조직위원장님들 좀 아쉽고 당협위원장님들이 좀 아쉽지만은 중앙당의 지금 이 비상시국 사항에서는 우리가 지금 반 이상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연임되는 분들하고 교체되는 분들을 조화롭게 하고 당이 투쟁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 강화 특위에서 조직 강화 위원회에서 좀 더 심의를 하고 또 지도부에서 당대표 중심 최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신중하게 해서 11월 11일 날 제3기 시도당 위원장 선임 발표를 하고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분들한테 통지가 가고 시도당 위원장 임명장을 1월 11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주요 일정들이 사무총장께서는 하게 된 당시 안 계시니까 1월 1일 날 우리 신년 최고위원회 중앙당직자 사무처 1월 1일 신년 회의가 1월 1일 아침 9시 반에 중앙당사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월 1일 아침 9시 반에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중앙당직자 사무처 이렇게 시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오전 11시에는 현충원 참배를 합니다.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각하 묘소, 이승만 중국 대통령 각하 묘소를 참배를 합니다. 참석자는 현충원에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 많아서 최고위원 그날 실무 최고 거기는 신년회 신년 첫 회의에 참석하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그날 오후 2시에는 서청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그날 1월 1일 최고위원 참석자로 한정하였습니다. 1월 2일 날 1월달 2021년 첫 토요일에는 전국적인 지역별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전국 서명대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서명대 풀 가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사무처에서 준비한 지금 서명대 102개의 서명대거든요. 그래서 이 1월 2일 날 2021년 첫 1월 2일 토요일에는 전국에 102개의 서명대가 가동될 수 있도록 또 서명대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1인 시위를 하시고요. 또 각 시도당 중심으로 차량수로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1월 2일은 우리 공화당이 2021년 투쟁을 첫 스타트를 끊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4일은 최고위원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과 제2기 현재 지금의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2기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그동안 2년 가까이 혹은 또 3년 가까이 고생해 주신 분에 대한 목표 수여식도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오전 10시에는 전략회의를 전략회의를 하겠습니다. 전략회의 참석자 분들과 중앙당직자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2월 31일 전략회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일정에 맞춰서 공카나 태국이나 우리
홈피나 이런 데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참조하셔서 특히 새해 첫 투쟁의 날 1월 4일 날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하고 104개의 선행대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직위원장에서 당협위원장, 당협운영위원장으로 승인 요청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강태성,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의 김성희, 경남 산청군, 함양군, 극창군, 합천군의 김태환 세 분은 조직위원장 때 이미 심사를 했던 분으로서 조직강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했습니다. 세 분의 당협위원장 승인권을 올리면 세 분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을 승인합니다. 신년 당부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신년 당부 기획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시고 전단지는 저희들이 100만 장을 돌리자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전단지 부착, 전단지 배포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장을 발행했는데요. 곧 또 20만 장 발행을 또 하겠습니다. 이 전단지는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한테 또 다양한 곳에서 전단지 배포를 해주시고요. 신년당부는 신년당부 만들어지는 대로 시도당에 전달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최고위원회 오늘 유튜브 주민들과 우리 동지들 또 우리를 관심 가지고 지지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